모든 언론과 뉴스에서 일부 매물이 없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얘기하는 언론들, 신문기사들은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뉴스에서는 꼭 전문가가 등장을 합니다. 그 전문가는 적어도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는 여러분은 한평생 복 받으실 겁니다. 최근 수성구 부동산 가격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다. 정권이 바뀌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유튜브나 뉴스에 전문가들이 나와서 부동산 가격이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들을 하고, 금리가 2%대로 떨어지면 다시 한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 다양한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문재인 정권에서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을 거와 동일하게 지금도 그와 같이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으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다양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더 특별한 얘기는 서울의 강남에 계약 취소권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조사에서 문제가 되어도 실제 벌금으로 끝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례들은 계속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세종시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고 거래가가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거래율도 높아지고 있다. 다양한 뉴스들이 엄청나게 도배가 됩니다. 그렇다면 대구 수성구의 가격도 충분히 오를 수 있을 것이라던 내용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대구 수성구의 가격 변동 동향을 보게 되면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격차가 상당히 많죠. 실제 수성구든 남구든 동구든 할 것 없이 예전 전세와 매매 가격이 거의 비슷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고 갭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매매 가격이 7억인데 이게 곡선이 좀 붙어서 전세 가격이 6억 5천, 6억, 전세 가격이 7억까지 거의 거래가 된 사례들도 있는데, 그래 되면 무일푼으로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매매 가격이 7억, 전세 가격이 7억, 전세를 안고 그대로 구입하는 사례들도 만들어지죠. 그런데 여기서 함정은 그 아파트가 7억대의 아파트가 아니고 원래 3, 4억대의 아파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7억이 되든 6억이 되든 아파트 주인은 파는 거죠. 그런데 갭 투자는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무일품 갭 투자를 하든 소액 투자로 합니다. 100이든 500이든 300이든 예전 그런 영상들을 많이 올려드렸는데요. 그렇게 구입한 매물들이 현재 지금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매 가격이 5억이고 전세 가격은 7억이고 매매 가격이 4억이고 전세 가격이 2억이다. 그 나머지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사실 돌려주지 못해서 계속해서 경매로 매물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부산과 비교해도 사실 대구는 아직까지 경매 물건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 편이고 서울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경매물이 적은 편입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서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십억의 건물들이 현재 임대를 놓지 못해서 자기 돈으로 대출 이자를 내고 수억 원씩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전세 가격, 임대 가격이고 상가의 임대 가격이 받쳐주지 못해서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얘기하는 상가를 매입하고도 실제 자기 돈으로 이자를 내는 상황. 다양한 사례들이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상승한다는 얘기들이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린다는 얘기를 또 하기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대구만 봐도 기본적으로 아파트 투자를 많이 할 수 없는 이유가 전세 가격이 받쳐주지 못해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게, 일반적으로 투자 투기를 하는 사람들도 부동산을 구입하고 실수요자들도 구입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실수요자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투자 투기를 기다리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전세 가격이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아파트 가격이 다른 지역과 서울 경기를 비교하더라도 투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례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중구만 봐도 실제 전세 가격과 아파트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수요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부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고, 매매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지만 실제 거래가 없다는 것은 실수요자들도 대부분 공포지수 때문에 기다리고 있고 더욱더 하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구는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횡보를 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 이런 모든 그래프들도 결국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놓고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들이 만들어지면 이런 그래프는 또 한 번 요동칠 수 있고 현재 보는 그래프가 모든 것을 얘기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서구는 어떻습니까? 서구의 지금 아파트 가격과 전세 가격의 격차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갭 투자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들도 만들어지겠죠. 하지만 서구는 중국하고 틀리게 행보가 아니라 끝없이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투자를 하거나 실소유자들이 아파트를 구입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북구 마찬가지 예전에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거의 흡사하게 동일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다가 일부 계속해서 가격이 하락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간격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래프 지표가 말해주듯이 끝없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소유자들 마찬가지 현재 아파트를 구입하지 않고 대부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며, 투자를 하거나 투기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섣불리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동구는 사실 어떻게 따지보면 똑같은 하락세처럼 보이지만 수성구나 서구에 비해서 곤두박질 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은데요. 그럼에도 동구에 거래가 많이 없다는 것은 또 한 번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 차이가 벌어지면서 동구에 계속해서 투자할 가치를 또 따져보게 되죠. 그래프 한 개를 보더라도 다양한 견해가 생길 수 있고 다양하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달성군 마찬가지 예전에 21년에 대부분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비슷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갭 투자도 상당히 많았고, 현재 계속해서 하향세를 보이지만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계속해서 어느 정도 격차가 벌어지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갭 투자는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하락하는 지표에 함부로 투자할 수도 없고 함부로 아파트를 구입하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달서구 마찬가지 급격하게 하락하는 그의 그래프에 비해서 약간 행보의 형태로 보일 수도 있는 그래프가 보여지지만은 예전 대비 예전에는 사실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 이상을 추월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달서구에 예전에 무일푼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사례들도 상당히 많지만, 거꾸로 현재 달서구의 재개발, 재건축 바람이 대부분 꺼지면서 40%, 50% 이상 하락하는 상황들도 만들어주는데요. 물론 최고가 대비 하락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 30에서 40% 정도 하락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다시 한번 2%대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사례들은 많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게 또 저의 생각인데요.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 것도 있지만 체감 경기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실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분들도 조금 더 기다려보고 안정화가 됐을 때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너무 급격하게 상승했고 급하락을 하는 모습들을 대부분 겪었기 때문에 또 한 번 하락할 수도 있다. 또 한 번 경제가 요동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대내외적으로 사실 경제가 워낙 안 좋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기업이 받쳐주는 것도 아니고 관광의 도시도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일부 대기업들이 또 한 번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나 신문을 꼼꼼히 보시는 분들, 현재 대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대부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린다면, 대구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들도 견디기 힘들다는 거죠. 대구에서 가장 큰 기업이 대구은행이라고 얘기했는데, 대구은행은 대구를 대표하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는 없겠지만 다른 대기업들은 상황이 그렇게 대구의 눈치를 보면서 있을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KTNG나 KT 그리고 이랜드 리테일, 엄청나게 큰 대기업도 아니지만 엄청나게 큰 대기업이 있는 도시도 아니죠. 그런데 이런 기업들도 빠져나가게 되면 적어도 또 한 번 대구에 돈이 돌지 않는 것과 고용의 일부 문제도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사실 현재 경제 상황을 보게 되면 좋은 얘기들은 하나도 없고 좋은 뉴스들도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대구가 물량이 많아서 아파트 가격이 내린다. 다른 곳은 물량이 없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사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뉴스들을 찾아보면서 다양한 지표들과 다양한 플랫폼을 찾아보는데요. 물론 이렇게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도 당연히 많습니다. 실제 보시게 되면 서울에 물량이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경공매로 나오는 물량들, 이게 사실 물량이 아니면 또 무엇일까요? 물론 여기서 강남도 강북도 다 위치하고 있지만은 실제 강북보다 강남의 물량이 더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상당히 물량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러면 이런 물량들은 물량이 아니고 신축으로 짓는 것만 물량이고, 그리고 신축 아파트 가격이 지금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언론과 뉴스에서
일부 매물이 없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얘기하는 언론들, 신문기사들은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뉴스에서는 꼭 전문가가 등장을 합니다. 그 전문가는 적어도 어느 대학 교수다, 그리고 경제 전문가다, 다양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일부 국민들은 또 신뢰하고 모든 내용이 사실인 것 마냥 잘못된 판단을 하는 사례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 얘기가 100%다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영상들을 다양하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쉽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모든 내용들을 구석구석에 다 찾아보면 자료들은 인터넷에 방대하게 나옵니다. 저도 마찬가지 이런 언론, 인터넷 뉴스 모든 것을 다 찾아보면서 그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해 드리고 항상 판단은 여러분이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언론신문들은 왜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할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사와 건설사, 부동산 관련해 지분관계가 다 있기 때문이죠. 이런 영상은 예전에도 한번 제가 올려드린 것 같은데 언론사와 건설사의 부동산 관련, 대주주로 참여하는 지분이 상당히 많고 이런 구조는 언론사의 운영과 보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원건설, 헤럴드 경제, 코리아 헤럴드 등 최대 주주로 자리를 잡고 있고 호방건설, 서울신문의 3대 주주, SN그룹, 울산방송과 인천일보인수, 부영건설, 중도일보 대주주의 활동을 하고 있고 지역 언론사는 17곳 중에 7곳, 지역 방송은 11곳 중에 5곳. 이런 대주주의 이해관계나 영향력 그리고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신문사와 언론들. 물론 이런 자료들도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이 얘기들이 100%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런 자료들이 인터넷에 있다면 한 번씩 참고해서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도 없이 신문과 언론에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고 예전에 그만큼 또 보도를 하지 않았나.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들이 일부 자기 회사에 대한 광고를 했었고 광고주 입장에서 광고비를 받으면서 광고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도 생각해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신문과 뉴스 결국은 기업이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기업의 제1차 목적은 기업 이윤입니다. 공공의 이익과 안녕을 따진다 그런 얘기는 옛날에 벌써 다 사라진 것 같고 왼팔 오른팔 좌우로 갈려서 서로 장단점을 까는 시대에 이런 뉴스와 신문을 결국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 모든 판단과 결과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도까지는 알면서 판단하고 투자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